되는데요. 봄나물을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상봉 원장님, 봄나물을 먹을 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보통은 식중독이라고 하는 게 여름에 잘 걸린다고들 알려져 있지만은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가 4월에서 6월 사이, 그러니까 봄철에 식중독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절에 이제 봄나물을 드실 때 식중독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초,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 같은 것들을 잘못 채취해가지고 드시면서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생식으로 인해서 나물을 보통 데쳐서 드시기도 하지만 그대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식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데 첫 번째는 농약 같은 것들이 잔류돼서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생충 문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나리나 이런 것들이 기생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소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리법상 데쳐 먹어야지 되는 나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사리나 두릅, 원추리 같은 것들인데 특히 원추리 같은 거는 싹만 드셔야지 자랄수록 그게 독소가 코리친이라는 독소가 강해지므로 꼭 데쳐 드시고 싹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로변이나 개울가, 좀 오염된 개울가에서 채취한 쑥이나 이런 것들은 중금속 문제나 농약 아니면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지만 문제없이 봄나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상담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네. 증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5세 여성분이신데요. 산후 비만을 갖고 계시네요. 아이를 2명 출산한 후에 살이 불어나서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이 생기니까 또 다시 살이 찌고 계속해서 이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전에는 출산 후에 가장 고민이 산후풍이었다면 네. 지금은 산후 비만이 아마 출산한 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산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시청자님과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키하고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키는 158이고요. 네. 네, 몸무게는 확실하지 않고 대략 한 60kg 후반대로 제가 한 달 네. 전에 된 것이 마지막이에요. 결혼 네. 전에는 체중이 어떻게 나가셨나요? 그때는 50대 초반이요. 50대 초반, 거의 한 10kg이 늘어났으니까 네. 체중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네. 이 산후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해준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네. 궁금한 점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몇 가지, 원래는 비만 상담 하려면은 체질량 지수 BMI를 먼저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이 미리 체중이랑 키랑 여쭤봤었는데, 네.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신 게 좀 많이 있으셨나요? 네네. 처음에는 운동도 하고요. 예. 의원에 가서 억제제도 먹고 보고 한방 다이어트도 해보고요. 아, 예. 네, 식품으로 하는 다이어트도 다 해봤어요. 효과가 좀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처음 할 때는 조금 빠지다가 또 다시 찌고 빠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그러시고. 네. 식사는 보통 하루 3끼 다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예, 밥은 하루에 2끼 먹고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뭐 과일이나 빵으로 때우는 정도. 아, 그런 식으로 네. 하시고. 운동은 좀 어떠세요? 네, 가끔 걷는 운동만 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운동 있고. 뭐 소화가 잘 안 되신다든가 그런 증상 있으세요? 네, 소화는 좀 더부룩하게 이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안 돼가지고 자주 체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네. 예, 그러진 않으시고. 그리고 참 중요한 건데 식욕 조절 같은 건 좀 어떠세요? 막 못 참고 폭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건 있으세요? 심한 건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금 폭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게 네. 하고. 그리고 손발이나 얼굴이나 이렇게 붓는 증상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침에 이제 얼굴이랑 손이 좀 붓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대변은 며칠에 한 번씩 보세요?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요즘에 땀 같은 건 좀 어떠세요? 뭐 특별히 많이 나는 부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별로 네. 없다, 많이 난다 아니면 그냥 뭐 남들과 비슷하다. 땀이 잘 안 나다 살 찌면서요. 좀 나고, 살 빼려고 이제 사우나 다니면서 갑자기 땀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살 빼려고 사우나 다니시면서 이제 갑자기 좀 땀이 많이 나게. 네. 네, 그런 식으고. 그 다음에 딴 거는 그렇고. 술 같은 거는 어떻게 좀 드시나요? 술은 네, 가끔 이제 저녁에 조금씩 마시는 아, 게. 가끔은 네. 드시고요. 일단은 뭐, 요 정도 가지고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릴 만한 게 있는데, 네. 몸무게가 아까 보시면은 그 한 달 전에 재고는 좀 잘 안 재셨다고 그러셨죠? 네. 예, 예. 그게 보통은 그 하다 실패를 하시면은 좀 회피하는 심리로 또 안 재고 그러다가 보통은 그러시거든요. 저희 한의원 오셔가지고 몸무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자기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얼마가 빠지는지 아닌지 자꾸 감시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제일 챙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어트가 반복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양약이 됐던 한약이 됐던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좀 내성이 생긴다 그럴까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뭐 경험상 그렇습니다. 네. 오시는 환자분의 뭐 이것 해보시고 저것 해보신 분들이 뭐 습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또 일단 그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기초대사량이라든지 이런 몸의 모든 그 대사나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좀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은 조기에 조금 빨리 빼셔가지고 유지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 이야기 아까 나왔는데 뭐 술은 뭐 건강에 적당히 드시면 좋지만은 뭐 다이어트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술은 그 안주 문제가 있습니다. 안주가 보통 짜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몸의 수분 대사, 물에 관련된 증상들이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붓는다든지 아니면 땀도 조금 뭐 최근에 변화가 있으셨고 이런 게 있으셔서 요거는 사실은 뭐 혀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맥도 봐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라 요거는 한의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몸 밖으로 나가는 거의 차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보다 많으면 살이 찌는 거고, 그게 비슷하면은 유지가 되는 거고, 나가는 게 많으면은 빠지는 건데,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여기서 사실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들어가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그것만이 이제 그 몸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가는 건 좀 많은데, 뭐 운동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초대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생각을 하거나 뭐 심장이 뛰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초대사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그런 것들 또는 땀이나 대소변 같이 이제 분비하거나 배설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 가지고 체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의 연구나 이런 걸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식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사량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입니다. 근데 식사는 그 식사량 조절 없이 뭐 운동만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식사 조절 없이는 실패로 되는 실제로 이제 실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해봐도 식사 조절 없이는 다른 것들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에서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이제 짠 음식들에 대해서 아까 술 말씀드릴 때도 안주 같은 것들이 이제 비만의 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짠 음식들은 보통 몸을 붓게 만들고 물기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만에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음식이고 그 중에서 1번은 짠 음식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단 음식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인데 요거는 쥐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 섭취량, 그러니까 뭐 쥐를 대조군을 둬가지고 사료를 먹여봤는데 일반 사료랑 당분이 많은 고당분 사료랑 고지방 사료를 줬는데 이게 고당분, 고지방 사료를 먹은 쥐들이 훨씬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사료 섭취량이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고당분이나 고지방 사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욕이 땡기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식욕 조절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방해하는 것들은 단 음식하고 너무 기름진 음식들이 식욕을 땡기게 조절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 주는 게 그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뭐 그 중간에 자꾸 포기라는 걸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초기에는 그래도 한 3일은 그래도 하는 담배를 끊더라도 3일은 하고 이런 것처럼 그 다이어트 방법을 갖다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뭐 천천히 빼가지고 길게 가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살이 팍팍 빠지는 게 보여야지만 그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하고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지가 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천천히 빼다 보면 좀 그런 데에서는 좀 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한의원에 오시면은 먼저 좀 확 빠지게 한 다음에 그걸 좀 유지를 하시게끔 그런 방식으로 좀 전략을 좀 짜드리는 식으로 가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이런 저희가 뭐 약을 지어드린다든지 뭐 양약이든 한약이든 뭐 이런 뭐 보조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그 다이어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어떤 걸 눌러주고 포인트를 잡아준다. 이런 정도로 하셔야지 그걸 갖다 거기에만 의존하시면 약이 내 살을 빼주고 어떤 요법이 내 살을 빼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게 되시면은 자꾸 그것 탓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에 대해 의존을 하는 거는 좀 피하시고 전체적인 스케줄을 본인 스케줄을 짜셔가지고 그걸 갖다 적절히 활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원장님 상담 잘 들으셨잖아요. 네네. 원장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통 없이 살 빼준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고요. 네. 고통이 있어야 살이 빠진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식욕 조절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하여튼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고생을 하셔야 그거에 따른 대가를 얻으시니까요. 네. 원장님 말씀 한번 잘 새겨가지고 생활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